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자, 다들 저녁은 드셨죠? 아직 안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낀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지방에 있는 우리 장인 어른에게 가서 또 일 좀 하고 했습니다. 뭐 일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예, 연휴를 그렇게 보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 제 방송 썸네일 보신 분들은 특히 그 사전 투표 조작설 등 이번 총선의 부정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 장달령 변호사는 또 왜 이 사전 투표 부정 그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가라고 또 예단을 하실 텐데요. 자, 제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요. 끝까지 들으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썸네일 제목이 사전투표 위헌소송 퀘스천 마크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지금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일부에서 지금 아마 위헌소송단을 또 모집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저도 사전투표는 폐지돼야 된다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미 4월 15일 총선 이전에 제 방송에서 그 사전투표의 문제점을 또 제기하면서 제가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죠. 아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과연 위헌소송으로 사전 투표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가? 여기서 아마 위헌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위헌소송단을 모집하는 측에서는 헌법 소원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헌법 소원으로서 과연 사전 투표의 위헌성을 확인받고 그 폐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렵냐? 그것은 이제 법리적 측면에 헌법소원과 관련된 법리적 측면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냐? 이 헌법소원을 청구를 하려면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청구인 요건인데요. 그 요건을 흠결을 하면 이제 청구인 적격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인 요건 중에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바로 그 기본권 침해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로 그래도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전투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 사전투표로 인해서 나의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앞전 방송에서도 사전투표일과 투표일 투표, 그러니까 본투표 사이에 어떠한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는 내가 후보자를 지지를 선택했을 경우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투표로 이미 해버리면 나의 어떤 정치 의사 형성의 자유, 그러니까 후보자 선택이라고 하는 정치 의사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청구인들은 사전 투표일에 투표를 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청구인 요건 중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이번 선거는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권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투표권, 선거권이 침해된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회복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모를까, 그 결정만으로 다시 선거가 치러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본안 심의를 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각하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 측면에서 이 사전투표 폐지를 구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 헌법소원을 구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 주장은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제 생각 꼴리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그 헌법소원 위헌 확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각하 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이 결정문이 보이는데요. 2012 헌마 333 사건,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거는 이제 부재자 투표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여기서 청구인 주장이 뭐냐면, 이 부재자 투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재자 투표 기간 이후 선거일까지 제공되는 선거 정보를 토대로 정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그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전투표에 관한 그 문제점, 그거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했느냐.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합한 것이 된다. 그리고 이미 그 선거 절차가 종료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 부재자 투표 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 심판 정부는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각하한다 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전투표를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 끌고 간다 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판단이 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절차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권리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 소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전투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된다는 저도 그 입장에는 같이 합니다. 다만 그 폐지를 위한 운동 차원에서는 헌법 소원이 아닌 정치투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또는
국회를 압박을 해서 이 사전투표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후에 내년에 있을 보궐선거 때부터는 이런 사전투표제가 없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를 압박을 하는 그러한 정치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또 혹시나 만약에 그런 또 그 소송 비용을 마련을 위해서 또 모금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런 그 모금의 실익이 없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경제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소송단에 참여하신 분이 그러한 뭐 경제적 어떤 불이익 감수하고서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전 투표를 헌법 소원으로 끌고 가는 것은 그러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 주장이 100% 맞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분들 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른 혹시 그 변호사라든가 그런 다른 법조인에게 한번 문의를 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헌법 소원보다는 정치 투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전 폐지 운동은 좋다. 그러나 그 방향에 있어서는 그 헌법 소원은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의 제 방송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